본인이 계속 투자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아 그랬나? 그러네. 죄송하지만 투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네요. 너무 덥습니다. 국회님 시원하게 입안하셨는데 갑자기 신경이 혹시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네네. 저도 저한테 한번 저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잘 어울리세요. 아 그런가요? 이게, 이게 네. 포마드? 무슨 머리죠? 포마드. 포마드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보샵을 갔습니다. 바보샵. 네, 바보샵에서 1시간 동안 잘랐어요. 1시간 동안요? 네. 머리를 바보샵도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한 35,000원? 와. 5만 원 사이였던 것 바보샵 같은데 뭔데요? 남성 전용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이발소가 일본에서 건너온 방식이거든요. 일본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발소가. 네. 근데 방금 말했던 바보샵은 프랑스 이발소예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네. 그래서 이제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발하고 있잖아요. 네. 막 그 야, 면도 하다가 갑자기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빵빵 쏴가지고 그런 면도 칼로 이렇게. 네, 거기서 하는 방식. 거기서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시간당 우리가 보통 뭐 10,000원 하잖아요. 그 20분 정도 자르거든요. 미용실 가면은. 근데 여기는 1시간 동안 해서 30,000원인 거예요. 어차피 시간을 네. 돈으로 그러니까 20분에 10,000원이니까 1시간 하면 한 30,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용실은 약간 여성에게 맞춰져 있고 약간 이게 그 볼륨감 있는 약간 동구스름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바버샵은 이제 남성의 그 선을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홍보비 받았습니까? 처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 거? 서울의 건대 앞에 가서 잘랐습니다. 네. 핫한 곳에서. 네. 너 뭔데? 네. 건대 뭔데 혹시 이거 라임이었어요? 그까지 생각 못했는데. 와. 그냥 저는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진짜요? 자, 책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네, 너무 더워졌어요. 저희가 추울 때 시작했는데 그런 말 맞죠? 다 반팔 입고 오셨네. 네. 맞아요. 저희 진짜 네. 막 추울 때 막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벌써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책 드디어 지방 아파트 황금 입지라는 책으로 저희가 오늘 북토크를 할 건데 이 책을 캐시카우님께서 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배가 같으시다고. 이분도 네네. 33살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33살이라서 이제 관심이 있었고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쇼츠를 넘겨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한 번은 5분 임장이라는 채널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분석하는 내용들과 인사이트들이 네네. 굉장히 이제 저한테 와닿았던 내용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5분 임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발간된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 5분 임장 김지웅님께서 네. 이제 쓰신 책이 이번에 출간됐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북토크 책으로 한번 보고 리뷰를 해보자라고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요. 책 내용은 거의 기존에 저희가 읽었던 네네. 여타 다른 부동산 책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본인이 왜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런 이유들, 계기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이나 뭐 공급 물량 뭐 그런 내용들을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에서 네. 각 지방의 주요 동들을 중심으로 그 동이 현재 뭐 어떤 인프라가 있고 그런 것들 저희가 임장 가지 않아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분도 되게 네. 구독자가 많으신데요. 구독자 네. 10,000명 정도 보유하신 분들. 저 이 책을 읽었는데 네. 이 영상은 한 번도 안 봤어요. 좀 궁금해서 한번 틀어는 봤어요. 목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목소리는 굉장히 네네. 까랑까랑한 맞아요. 목소리 들으면은 네. 좀 어리신 분이다. 맞아요. 어린 이걸,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낀
것 같고 얼굴은 안 나오고 이제 목 아래 얼굴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분 직장인이신가? 직장인이시겠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책에도 좀 나왔는데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나오시고 그 분야에서 최고로 계속 1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삼성 아니야? 여기 삼성 여기 평택에 계신 건가? 삼성 같은데 이분? 그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성대도 약간 그 삼성 계열의 네. 학교잖아요. 삼성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이분도 33살에 되게 하나 30채? 10채 정도 투자하신 거 같고 33세 30억. 3천만 원으로 3년 만에 30억 삼삼삼. 자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삼성 다니는 근데 이분이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3천만 원으로 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자산 아니겠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억 자산가가 되신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거 우리 다 해당되는 말들이잖아요. 저는 아직 안 되는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네. 진짜 완전 초보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책. 네. 네, 부동산에 정말 무지한. 맞아요. 솔직히 네. 아니 이거 네. 읽으면서도 놀랬던 게 이거 우리랑 똑같은 네. 테크트리인데. 아니 그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책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네. 네. 이 책에서 네네. 초반에 이제 이 오문임장님께서 투자하신 아파트 단지가 3개 나오거든요. 춘천 그리고 천안, 구미 이렇게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네. 투자하신 시기가 21년, 22년 정도 사이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서 매수 시기와 매수가와 전세가를 알고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해봤어요. 거의 탐정이에요. 탐정. 확인하셨답니다. 이거를 알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지금 저자분이 현재 많은 다주택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역전세의 고통도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튜브로 또 임장하고 하는 거 보면서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분이 쓰신 내용 중에 결국은 강을 건너려면 돌을 계속 던져야 된다. 그 말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강바닥을 잡아놓고 이게 돌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돌을 계속 던지면서 뭐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진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놀랬어요. 네. 아니 지금 이 누구 보는 시기에 거야, 이 지금? 책을 냈다는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네네. 초판일이 네. 4월 28일이에요. 한참 그 전세 사기 터질 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 전세 사기가 한참 터지고 정부에서는 갭 투자는 사기다. 너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벌써 그 정의를 그렇게 내렸는데 이런 책을 낸다고 왜? 조금 용기가 굉장하구나. 너무 멋있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메일 한번 보내볼까 하다가 여기 모실 수 있을 것도 같았었어요. 한번 보내볼까요? 네.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부작반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보내보시죠. 메일 한번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괜히 아니, 말하면 그러니까 아니, 회사에서도 자, 영상 편지 회사에서도 섣불리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다 내일이 된다고. 아니 이렇게 하시죠. 은희 언니가 네네. 이거 영상 편집 끝나고 나면 이제 쇼츠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까요? 그 영상을 링크를 넣어가지고 부작반님께서 한번 저자에게 메일 한번 써보시고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더 보시는 거야.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저 오늘 밤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한번 오셔도 돼요. 네. 강의까지는 안 하시는 그분이 아마 삼성 다녀가지고 불편하다 하시면은 비공개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어떻게 비공개를 하지? 오프라인 모임만 하겠다. 오프라인 맞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투자 라인 안으로 들어와라. 받아주겠다. 네. 책을 쓰신 분한테 네. 이야. 역시. 자신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 메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유. 와. 한번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누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은
이분이 오시면은 또 맞아요. 배울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분이 여기서 배우고 가실 게 또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죠. 네. 서로 뽑아 먹어보죠. 그분도 좋습니다. 뽑아 보시고 저희도 진짜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이분이 투자하신 시기가 21년 20년 21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4월 네. 막 이- 맞아요. 투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말씀하신 대로 첫 매수한 시기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혹시 아마 불장이 일어났을 때 투자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톡방 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투자를 어머니한테 그 공인중개사분이 네. 그 아주머니 그 아직까지 그 돈을 돈도 이거밖에 못 모으지 모았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비서 꽂힌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은 그 시점에 맞아.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랄까 그 다들 막 불장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죠. 발 담근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담그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안에 이제 그 임대랑 임차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본인이 계속했다라고 네. 해서 이미 투자하기 전에 이제 조금씩 지식을 쌓아두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 저는 읽다가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희하고 다른 건 딱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이분의 방식은 투기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진짜 네네네. 저희가 배웠잖아요. 투자는 우리가 이제 팔지 않고 사 모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시스템으로 네. 가져가는 것이 우리는 투자자고, 그렇죠. 이분은 2년에 뭐 5년에 이렇게 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 맞아. 매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 그거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투기죠. 그렇죠. 네, 죄송하지만 투기십니다. 도발을 하고 나오라고. 여기 네. 책에도 뭐 중장기, 단기, 네, 뭐 맞습니다. 장기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근데 투자 시점이라든지 투자 이제 지방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희 투자하시는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겹치는 우리가 것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러네요. 합치면은 이분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희 매물 리스트 펼치면 그분 매물 리스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은 게 아, 있을 거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비슷해서 네.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좀 이런 이제 시선이 좀 다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국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분이 직산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산 나왔죠. 네, 직산 나왔어요. 흔히 형님만 알고 있는 곳인데 금이 나왔던 이지도원도 얘기하시고. 네, 이지도원. 여기 아, 풍경제 나왔잖아요 그때. 근데 풍경지로 대장 아파트라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입주민 아니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고덕 삼성. 우리 방에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우리 방에 있는 거 그래서 아니야? 제가 우리 카톡방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약간 시흥 요금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아니 진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박수를 쳤잖아요. 그 보통은 외지인들이 봤을 때 네. 파라곤 1차와 그쵸. 센시티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우리가 센시티가 뭐랄까 완판을 찍고 쫙 올라가면서 고덕의 이 미분양도 다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지인들 봤을 때는 센시티를 굉장히 높게 쳐요. 근데 사실 저는 고덕에 살면서 네. 너무 그러니까 입주민 입장에서 되게 부러운 아파트가 풍경채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풍경치면은 한박산? 아니에요. 1차 풍경채 1차. 1차 저희 흔히 언니 있는데 그 파자풍신의 풍경채 네. 거기죠. 거긴데요. 수영장이 유일하게 있어요. 단지 내에요. 고덕 내. 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파라곤으로 알고 있었어요. 풍경채 네, 있어요. 풍경채예요. 파라곤은 그 포로리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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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수영장 있고 거기 수영 선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 계시잖아요. 대회도 석권하시고. 아니 입주민이 아니, 얘를 수영 아직 안 선수가
원수가 돼버렸어.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돼 있으면 입주민이 수용 원수가 돼버렸어요. 아니 남편이 계속 동탄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동탄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 있으면 갈게 이러니까 진짜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동탄에. 모르게 본인 말로는 없대요. 평택에는 2군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사시고 계신 풍경채랑 또 있어요? 동삭동에 자이 3단지. 나 들은 것 같아. 있어. 나 가봤어. 네, 센자에 있어. 센트럴 자이 네. 3단지에 가봤어. 거기는 무인 커피숍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운데 그 뭐 잘 돼 있거든요. 석가산이랑 잘 돼 있어요. 그 한가운데 커뮤니티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8천만 원짜리 무인 커피숍이 있어요. 그게 8천만 원이나요? 입주민을 위한 네. 커피숍도 있구나. 근데 그거 이제 판매해가지고 렌트 수입으로 이제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괜찮다. 1000세대가 넘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자이 1, 2, 3, 4, 5단지가 같이 모이는데 그 중에 3단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 지제 고덕 이쪽 이제 생기기 전에는 센자가 진짜 센자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영장은 3단지 사람밖에 3단지 사람만. 늦게 터지지. 네, 이제 이해했어. 모른 척 하려다가 그래서 일부러 막 무시하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풍경 제일 잘 알더라고. 이거 그러면 입주민 아니 몰라요. 보통 고덕 있다는 그리고 배 아파가지고 말도 안 해. 사람들이. 고덕인이래. 그러니까 약간 고덕인일 수 있어요. 고덕 가면 파라곤 얘기할 텐데. 그게 보통은 팔아본 얘기하고 맞아요. 그냥 초품하기 때문에. 맞죠. 예, 근데 그러니까 얘기한다. 외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초품하냐 역앞이냐 이렇게 보는데 살짝 살아보면은 사실 여기 방에 계시겠네요. 뭐 따로 수리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영상 보시면 나오십시오. 저 어제 새벽에 보셨죠? 새벽에 내가 이거 읽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카톡에 올렸잖아요. 아이디 뭐예요? 그래서 원래 잠입하고 계실 수 있어요. 잘 아시더라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두 분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는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 이 책의 한 가지 내용을 딱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뭐예요? 거예요? 어떤 거면은 105페이지부터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면 학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학원. 우리가 학군이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 초품화 아니면 중학교에 특목고 많이 보내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호객노노에서 여기가 학원가가 많구나 요 내용까지만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면은 프랜차이즈 학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뭐 대성이라든지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 개수가 많은 곳이 그 시에 가장 학군이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되게 몰랐던 사실인데 그냥 난 단순히 학원가의 개수만 보고 판단했는데 입시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많다고 하면 확실히 그 학군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영어 유치원. 이거 굉장히 놀랐어요. 네, 영어 유치원. 왜냐면 영어 유치원 자체가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학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인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 영어 유치원은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평택에는 영어 유치원이 어디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고덕에 한 군데 있고. 거기 문 닫은 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까지는 프란시스인가? 파커요? 파커. 아니요, 파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고덕에 하나 있고 그 동삭동 쪽, 그 아마 살고 계신 그쪽에 한 군데 있었고 소사골에도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파커가 원래 소사골 쪽에 있었는데 그 맞아요. 분점을 하나 이쪽 고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직 평택은 학군이 정확하게 딱 밀집되어 있지 않고 퍼져 있구나라 느꼈고 동탄을 제가 검색해봤어요. 동탄에는 영어 유치원이 얼마나 많나 했는데 동탄 이신도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 그쵸.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 지방 아파트 분석을 할 때 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보면은 아마 입지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영어 유치원에 대한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평택에 내려오려고 처음에 이제 꼬실 때 제가 영유를 보냈거든요. 저는 아무튼 되게 빚내서 보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팬이님하고도 영유 때문에 되게 진짜 진지하게 상담한 영상도 있습니다. 맞아요. 와이프가 이제 오려고 폴리를 쳐봤대요. 폴리 영유 중에 폴리가 되게 유명한 게 프랜차이즈예요. 거기도. 근데 평택에 폴리를 검색을 했는데
맞습니다. 폴리에스테르가 나온 거야. 폴리에스테르. 그 재질. PVC 폴리. 예, 플라스틱 재질. 네. PE 뭐 이런 거잖아요. 고도 PVC 하면서. 폴선에도 있는데. 그래서 동탄에서 라이딩을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동탄에서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평택에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직은 아까 많이. 빼먹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호객노노에서 상권 학군을 검색하고 학원가를 검색하면은 그 몇 개가 있는지 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거기 하나 더 나온 게 비용도 확인하더라고요. 학원비 비용. 학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평균 학원비 단가가 뭐 시간당 11,000원이다. 아니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당 비용의 차이가 있어갖고 입지 분석을 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공급은 당연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은. 그리고 대학 연결점이 중학교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당 중학교가 특목고 위주로 많이 보내느냐, 그러니까 학업 그쵸, 성취도가 전국의 중학교도 학업 성취도로 순위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찍은 아파트에 있는 자녀들이 초등학교는 어디 배정되는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당 초등학교에서 다시 배정받는 중학교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것까지 연결해서 지어서 이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중학교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에 배정받는 아파트 위주로 좀 검색을 같이 연결해서 좀 최근에는 좀 했었거든요. 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학원들하고 그다음에 영어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학원 비용. 단가 여기까지 연결을 지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투자를 하나하나 투자할 때 깊이 있게 잘 보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책을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그래서 제 투자 강도 판단표에 이거 녹여내려고요. 좋은 거 같아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이분의 생각이랑 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뭐 이런 아까 근데 한번 얘기는 하시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TV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지점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맞는 말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저를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생각해봤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품은 초중 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줍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당진에 있는 호반이차. 네네네. 피봤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지금 좀 아직도 못 살아남았을 아니 것 같아요. 분명히 주변에 전세가가 2억 5천이었어요. 네네. 근데 3억에 제가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2억 5천 했던 전세가 1억 5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입지나 학군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다 저거 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과일 장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특히 우리 같은 지방 갭 투자자들한테는 있어요. 그런 게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나와도 원래 주말에 과일을 많이 팔려고 사람들이 금요일 날에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주말 것까지 다 사니까 한 3일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에 비가 왔어. 그럼 안 팔렸잖아요. 그럼 월요일 아침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이게 안 팔려서 싸요. 경매가가. 저는 그때 다 많이 줍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맞는 비교표에 맞는 입지나 뭐 타이밍이나 해도 비가 지금도 제가 서울에 샀던 도생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같이 샀던 분이 7월에 이제 전세가 만기예요. 1억 3,500이란 말이에요. 영등포에 있는 도생인데 그게 지금 원래 은행에서 1억 3,500까지 전세 대출 해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증보험 90% 하면서 1억 2,500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 입자가 자기 1,000만 원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변 시세는 절대로 1억 2,500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역전세라 좀 다행이긴 한데 요즘에 진짜 굵직굵직한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전세를 1, 2억씩을 그렇죠.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진짜 힘듭니다. 쉽지 않죠. 제 지인 한 분을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이제 네. 대부업을 하거든요. 네. 오. 연결해 드렸어요. 근데 그 금액 단위가 그렇게까지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공증을 해가지고 뭐 월에 얼마씩 몇 프로 이자를 해가지고 그걸 못 갚는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그냥 경매로 때리는 거죠. 경매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제 생각이랑 좀 달랐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네. 이제 공급 쪽이거든요. 80페이지 정도,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 이 사이에 공급에 관련된 네.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오분임장 저자분은 보통 공급을 확인할 때 뭐 아실, 호갱노노, 뭐 부동산 지인 등을 확인을 하면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는 물량들이 이제 아예 분양되고 공급 물량으로 잡히는 물량 위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크게 당한 게 포항에서 저도 당연히 이제 공급 물량만 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네. 상승장 막바지가 되니까 인허가 물량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시기에 한 5개월 뒤에 거의 2배 물량이 한 번에 나온 거죠. 그게 그때 부따님 네, 모셨을 때 부따님 오셨을 때 얘기했던 게 알려줬던 그거였어요. 이제 맞아요. 부동산지인에서 보통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지인은 분양을 그러니까 실행했던 것만 잡힌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건설하고 있고 막 올라가고 있어도 후분양을 하거나 분양 시기를 늦춰가지고 나중에 분양돼서 갑자기 뻥뻥 터져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 지자체 사이트를 가서 또 확인해보고 지자체 사이트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깨닫고 이게 무조건 지자체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에 현재 인허가 완료된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물량들을 잠재적인 물량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 이후에 2년 전세가 기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4년 뒤에 판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인허가 물량에 당할 수 있거든요. 4년 뒤에 내가 엑시트하고 나간다고 할 때 다음 투자자들이 인허가 물량이 실제로 분양 물량으로 전환돼서 공급 물량으로 잡히게 되면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물량도 충분히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그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로 나눠서 맞아요. 이거를 꾸준히 이제 주민 인구랑 세대수가 증가하는 쪽은 장기 투자로 이제 그 외 지역은 좀 단기 투자나 이제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짜셨는데 이제 저희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저희는 개수를 여러 군데 모아서 이제 인플레이션비를 맞춘 상태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상승분으로 이제 제 투자 전략은 이거거든요. 이제 전세 상승분으로 모아서 월세 수익률 높은 부분부터 전세를 월세화로 계속 바꿔가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이렇게 되면 뭐 중간에 역전세를 맞아도 다른 지역에선 전세 상승분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가 전제 조건이 기본은 24개 이상은 취득을 해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풍차 돌리기. 네. 등기 풍차 돌리기. 그래서 젠제님 생각나요. 월세화를 진행을 시킬 거는 한 50채 정도부터. 아니 근데 이분이 청주가 되게 지금 인구가 계속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청주가 자급자족 도시로 굉장히 이제 충북 내에서는 이제 입지 경쟁할 수 있는 데는 청주 외에는 그 다른 곳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요. 청주랑 입지 경쟁을 할 수 있는 데는 천안 그쵸. 내지는 이제 좀 더 내려가면 대전인데 청주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청주에서는 이제 34조 원어치의 생산력
네. 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인구 120만 도시인 대전에 맞먹는 수준이다. 오히려 대전을 앞선다. 그러기 때문에 요 청주는 인구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도시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청주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청주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고 나 청주 있지 않나? 제가 있습니다. 네, 저 있죠. 네. 맞아, 다들 청주. 저는 청주가 없습니다. 갖고 아, 그래? 싶습니다. 청주의 네. 이 책에서도 많은 동들이 소개가 됐는데 네. 이 동은 굉장히 미래가 밝고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동이 있을까요? 저는 산남동 산남동. 살기 법원. 네 법원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산남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가까이 이제 상권 형성도 잘 돼 있고 학원가도 좀 많이 밀집돼 있고 근데 이제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를 나눌 때 이제 자연이 준 입지랑 인간이 만든 입지가 두 개가 다 같이 형성돼 있는 데가 산남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산남동 쪽 그러니까 뭐 학군으로만 따지면 가경동이나 북대동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살기에는 산남동이 좀 좋아 보였다. 청주가 살기 좋다던데요? 거기 그때 사셨던 곳 도진 하트리움은 어디 무슨 동이에요? 두진아트리움 수곡동입니다. 네, 수곡동 제일 좋아요. 말은 산남동 하지만 본인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볼 게 아니라 서 있는 그 발을 보라 그러잖아요. 수곡동 사셨잖아요. 금평동은 없으세요? 분평동에도 있습니다. 분평동은 이제 택지를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서 조금 택지가 이쁘게 짜여져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대부분 주공단지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인프라도 계획적으로 잘 들어서 있고 중간중간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도 살기가 좋고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19년도인가 그때 복대동에 이제 4인방 있잖아요. 구축 4인방. 현대랑 현대. 뭐 두진 그다음 아름다운 나날 뭐그 네. 4인방 거기에 제가 그 처음 잘 모를 때 이제 완전 초반 투자자일 때 그 현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복대동 그 올라가서 한번 쭉 임장해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았고 복대동도 괜찮은 것 같고 분평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들이 되게 이 주거단지 형태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권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분양한 것도 분양 성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 도시들 중에서 청주가 이 분양 관련해서는 빠르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분 좋네요. 근데 여기 청주 그 맵 나온 데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저기 두진 하트리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네. 청주 쪽에 있는 두진 하트리움은 많잖아요. 예전에 그죠. 두진백로 아파트 네. 두진백로가 네, 있었거든요. 원래 두진백로 아파트가 두진 하트리움으로 다 바뀐 건데 두진백로를 이름 쓰는 데가 동네가 이제 여러 단지 여러 개 있죠. 있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많아요. 이게 저희 거랑 뭐가 좀 매칭이 안 되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복대동에도 여기 두진하세요. 네. 그죠. 맞아. 흔희 언니도 네. 포함된 데가 있으시잖아요. 뭐 어디 혹시 있으세요? 저희요? 네. 아산에 있으시고 청주에도 있으시고 익산도 있으시고 네. 또 그게 뭐 다 창원 요즘에 창원 눈썹도 아 그리고 여기 있으시거든요. 창원 특례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여기가 보니까 창원도 대규모 도시더라고요. 창원이 네. 의외로 굉장히 커요. 저도 맨 그러니까요. 처음에 네. 120만이요. 네. 102만 명. 102만 명. 마창진 아닙니까? 저는 창원이 몰라요? 모르세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강호동이 마산 출신이잖아요. 네. 강호동한테는 마창진인데 또 다른 창원 출신한테는 창마진이라 부르고. 이게 연고전 또 고연전 네. 쪽이에요. 근데 지네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왜 다들 근데 창원은 따로 보실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니, 제외를 시키신 창원에는 건지. 소액 네. 투자를 할 물건들이 현 시점에는 많이 없었어요. 지금 많이 없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아.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그 멀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어요. 네. 가기. 멀어서 네. 창원 같은 경우에 제가 네. 처음에 창원 알게 된 게 저희 대학교 선배들이 창원에 취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아 너희도 나중에 너희 세대들도 이제 취직을 하면은 이 창원이나 울산 쪽으로 올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현대 계열사들이 그렇죠. 창원에 굉장히 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저랑 그 페니님하고 네. 창원을 작년 여름에 봤었어요. 아 근데 창원을 안 들어간 게 워낙 많은 투자자들 들어가기도 했고 절대가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사천을 갔습니다. 바로요. 창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싸잖아요. 아 맞아. 너무 싸. 맞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물론 다르죠. 인프라가 다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사천의 이 가격은 지하 3층이다. 더 떨어질래 떨어질 곳이 없다. 우리는 이런 거 사야 된다. 콘크리트 비도 안 나온다. 네, 그거 샀습니다. 네. 맞아요. 사천 얘기 그때 하셨었어요, 팬님께서. 그리고 제가 네. 아까 이제 이 책에서 학군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장점을 네, 네, 소개드렸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이 책에는 입지 분석이라고 해서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100개 이상 지도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정확히 모르고 이 책의 이제 초보 입장에서 이 책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천안 딱 펴져 있는 책이 천안인데 쌍용동이 여기라고 하면은 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쵸. 만약에 제가 천안시를 모른다. 근데 저 지도만 큰 맵을 하나 둔 다음에 이걸 해놨어야 네. 큰 되는 맵을 두고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쌍용동, 두정동, 뭐 차암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갔으면은 저는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기가 막힌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제가 이거 딱 보면서 관심 없는 도시들은 내가 이 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겨요. 내용을 넘기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책으로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탕정도 관심 있는 사람은 탕정 위치 알겠지만 초보자분들은 탕정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아산은.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맞아요. 큰 지도가 하나 있었으면은 네. 이 책은 더 완벽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이 저자분도 다음 책을 발간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은 더 좋은 책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매뉴얼 같아요. 정말 네. 괜찮아요. 네. 딱 저희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잘 써주셨어요. 그렇죠. 입지부터 게 굉장히 입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진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광역시마다 다 비교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뭐가 괜찮은지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거는 진짜 초보가 보면 이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죠. 네. 너무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한두 달 정도 계속 그 고민이었어요. 과연 지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방은 소멸될 것인가? 이 인구가 워낙 줄어드니까. 근데 이분이 딱 여기다 적어놓은 이제 5대 광역시 플러스 이제 지금 20몇 군데죠? 28개 지역. 네. 이 지역은 안 망한다라고 저도 지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은 다 소멸될 수 있으나 여기는 망하지 않는다. 저도 여기 표시 2페이지는 표시를 해놨는데 투자를 해도 될 만한 도시는 이렇게 찍어놨구나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쵸. 네. 저도 여기 62페이지? 집어놨더라고요. 나 여기 적어놨는데 평택 어디 갔노? 평택이 안 찍혀있어요. 평택이 없더라고. 아니 평택이 없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수도권이랑 빠진 거 네, 아니에요? 수도권이라 빠진 것 같아요. 네, 수도권이야. 수도권. 우리도 수도권 들어가나 봐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여기 충기도로 봤는데 아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니 그때 북다님 오셨을 때도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 인구가 계속 빠지는데 대신 우리가 세대수가 분리가 많이 된다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세대수가 분리되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이 소멸되지만 점점 그 인근에 있는 대도시로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익산 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익산에 이제 뭐 면들이 있는데 면단이 이제 이렇게 그런 뭐랄까 읍면이 있잖아요. 읍면리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영등동으로 올 것이다. 이제 원광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맞아요. 주변 상권이나 그리고 소형 아파트 이 가격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자식들이 다 해주면서 그쪽에 네. 얻어들이면서 네. 또 인근에 같이 자녀들도 봐주시고 그런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 영등동은 훌륭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가 많고 이제 뭐랄까 신혼부부들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입지인데
반대로 노인분들이 이제 실버 계층이 와서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입지다. 네. 익상은 망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지방에 이제 각 도에 1위 도시, 2위 도시를 따져서 거기에만 투자를 해도 앞으로 30년은 뭐 여기는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투자 방식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순천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있죠. 전 지역에 다 법조인들이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순천 갔을 때 제가 못 샀어요. 근데 야수의 심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단지에서 가장 비쌌어요. 네. 그걸 사신 거예요? 네. 그 단지에서 집이 가장 비싸게 사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단지 인테리어가 좀 잘 됐다. 네, 그 단지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전세를 마쳤어요. 아 진짜로 신기했어요. 대단하셨습니다. 되겠죠 하고 그냥 될 일은 된다고.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투자금이 많으시니까. 아니 그러면 이 책의 저자도 뭐 절대값,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투자를 이제 각자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